안녕하십니까, 백승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산 서구 가좌지구에 위치한 가성비가 뛰어난 현장을 소개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자, 보통 일산 하면 기본 3억에서 4억대 하는 빌라들이 대부분인데요, 이곳은 2억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기준층 3룸 기준 2억 후반대부터 시작이 되고요, 복층의 경우에는 3억대입니다. 입주금은 기준층 기준 담보대출 진행 시 3천만원 조건이고요, 복층은 입주금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자체는 앞에 전철역만 없다 뿐이지 모든 인프라가 훌륭합니다. 우선 제가 드론 영상을 띄우고 드론 영상을 토대로 인프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자녀들 도보 통학이 가능한 병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도서관이 반경 300m 거리에 있다는 점이고요. 이 가좌지구의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현장이기 때문에 대형 공원이라든가 중대형 마트 등 아파트 상권이 기본적인 것들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 진입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김포나 서울 은평지구, 강서 마곡지구, 상암, 마포 등 수도권 진입은 30분대 이내면 가능한 입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호선 대화역은 2.9km 정도 떨어진 거리로 그 주변에는 홈플러스, 이마트 등 쾌적한 상권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지 상권은 그쪽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변 인프라 그리고 입지 설명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그럼 바로 공원에서 현장으로 이동해서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지역은 가좌지구라고 해서 예전에 택지지구로 개발되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단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편의시설조차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같은 경우도 보자면 대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나가는 첫 번째 진입로, 그리고 대형 공원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두 번째 진입로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100%입니다. 100%고 바로 앞에 정면에 보여지는 이 공간이 진입로 주차장 입구고요. 그래서 여기에 주차 차단기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보면은 주차 공간이 100%다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 일부 5대, 그리고 이쪽에는 4대, 그래서 총 9대 주차 100%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동 현관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요 옆에는 이제 우체통이라고 하죠. 우체통 잘 확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동선에 있어서는 계단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쨌든 휠체어나 유모차 끌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자, 저는 3층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탑승해서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루프 제품 8인승 엘리베이터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왔고요, 한 층당 3세대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앙에 마련된 302호 세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여지는 게 세대 현관의 모습인데요, 바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신발 수납장 3칸 키 큰 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일괄수동 스위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정면에는 삼연동 슬림한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망임유리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들어오게 되면 거실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주방,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예요. 그리고 거실 기준으로 우측편에는 방 2칸, 그리고 반대편에는 저 안쪽에 안방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중앙에는 메인 욕실로 구성이 된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저 안쪽에 마련된 중간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간방의 모습이 될 텐데요, 일단 조금 어느 정도 꺾여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이 중간 방에는 드레스룸 공간이나 붙박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벽 기준으로 붙박이장을 뭐 작게 설치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공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중간 방이 그렇게 작냐?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네, 여유가 있는 중간 방 모습 보여지고요. 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방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 모습이 될 텐데요. 약간 좀 작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어린 자녀분이 묵기에 괜찮은 방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쪽으로는 다용도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용도실로 공간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다용도실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공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공간은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작은 방까지 보셨고,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방 그리고 거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주방 거실 보여드리기 전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메인 욕실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의 모습이고요. 어느 정도 넉넉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유 있게 공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파티션은 없지만 그래도 코너 선반 2칸 그리고 샤워기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거울이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작은 거울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이렇게 욕실장 2칸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부족하다는 느낌은 거의 안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메인 욕실 보셨고, 메인 욕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짜투리 공간이 저는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뭐 진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해서 수건을 이제 배치하는 용도로 수납장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실 소개를 할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주방과 나란히 붙어 있는 어느 정도 공간 분리 없이 붙어 있는 거실의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만약에 저라면 약간의 가벽을 두어서 주방과 거실을 분리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요 세대 같은 경우는 서쪽이 껴있는 북향 정도 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실 자체는 길이가 굉장히 길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트월 자리도 약간 고급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실의 모습인데, 세대 현관에서 바로 들어오면 거실이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소파 공간도 굉장히 여유 있게 마련되어 있고요. 자, 그 옆에 붙어 있는 주방의 모습이 될 텐데요. 가장 주부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디귿자 형태로 된 주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빼곡하게 여유 있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방 환기창도 여유가 있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냉장고장이 2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1대 들어갈 수 있게끔 냉장고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 쿡탑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싱크볼도 대형급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귿자 패턴으로 마련된 주방의 모습이 될 텐데요. 어쨌든 이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무릎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요거를 그냥 기본 식탁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저라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길게 4인 식탁을 나란히 배치해서 여기에 식탁 공간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방 옆에 마련된 안방
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이즈는 넓은 안방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바닥재 면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대형 침대 2개 들어가고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안방의 모습인데요. 시스템장이나 드레스룸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그나마 설치할 공간이 있다라면 이 공간이 일 뿐인데요. 조금 이 부분은 아쉬운 면입니다. 자, 안방 욕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욕실인데요. 길이는 어느 정도 있지만 폭도 짧지가 않아서 그냥 간단한 샤워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래서 안방 욕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셨고요.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준층은 거의 다 끝났어요. 한 2세대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복층 같은 경우가 딱 3세대 있었는데 그 중에 1세대는 분양이 되었고 남은 2세대 복층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복층은 간략하고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4층 복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4층에 올라왔고요. 복층 타입 같은 경우가 모두 전기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영상 자체가 어두울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해 주시고요. 빠르게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1층 같은 구조는 거의 다 비슷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1층 구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주방 옆쪽으로 이렇게 구석에 공간을 내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던 계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 구조를 가장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복층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현장의 복층 타입 같은 경우는 가벽이라든가 방이 분리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 타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방을 2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가운데에 가벽을 설치를 하고 방 하나, 그리고 2번째 방, 이런 식으로 벽을 나눠서 공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층고 같은 경우는 다 2m가 넘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도 복층 왔다 갔다 하시기에 큰 부족함은 없습니다. 이거 복층에 마련된 테라스. 자, 테라스가 저는 요 테라스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된 복층 테라스 보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협소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긴 테라스보다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테라스 공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실용적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테라스 공간 보셨고요. 그리고 402호 복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02호 현관 세대 현관 모습이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합니다. 1층 같은 경우에 다 방 배치 이런 거, 욕실 배치 위치 다 기본적으로 비슷하고요. 아무래도 계단을 넣어야 될 공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방 한 칸은 거의 없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기존에 있던 방은 약간 더 넓어진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복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안전바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예. 그리고 계단 폭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충분히 불편함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02호 같은 경우에 복층 공간은 아쉬운 점이 좀 많아요. 약간 사선으로 위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애매하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장점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 보고 계시고요. 이 테라스 공간이 너무 넓죠.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수도 설치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굉장히 덥네요. 네. 굉장히 더워서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저는 그 옆에 붙어 있는 마지막 세대 복층 구조를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거실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옆에 주방, 그리고 첫 번째 방, 그리고 1층의 메인 욕실, 두 번째 방, 그리고 계단은 이런 식으로 넓게 뽑아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타입의 복층 계단보다 이 계단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예. 안전바 튼튼하게 잘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또한 방들이 분리가 되어 있진 않은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굳이 방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한 칸, 그리고 저 안쪽에 추가적으로 한 칸, 요 라인에 거실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테라스 공간 보여드려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반대쪽에는 이렇게 길게 테라스 모양이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직사각형 형태의 넓은 테라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좋은 테라스 공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 기준층 3룸과 그리고 남은 복층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자, 복층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분양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억대 정도 된다. 그리고 일반 3룸 기준층은 2억 후반대, 그리고 담보대출 조건도 기준층은 담보대출만 진행했을 때 입주금 3천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복층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이런 형태로 대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더운데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좋은 집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잘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른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